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12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2년 떨어지고 반등은 공식입니다. 아시죠? 자, 주간 실거래 지수 부산 몇 주 하락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마 116주 이 정도 되나 봅니다. 2년 떨어지고 반등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부산. 언제였나요? 네, 2017년 조금 잘 나가던 시기를 뒤로 하고 고마 내리막 2018년, 2019년까지 무려 장장 2년 동안 내리막을 걷다가 급반등하죠. 급반등, 거래량 폭발, 가격 폭발. 2년 하락했으니까 올라가야지. 그러면 24년 주간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 2년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또 빚내서 집 사는 사람 나타나겠죠. 그래도 가격의 변동은 크게 없더라. 은행권이 대출을 많이 줄였죠.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심화되었다. 결국 빚내서 사야 될 사람은 사게 되더라. 근데 투자는 아니더라. 은행권 많이 나갈 때 9.2조까지 나갔습니다. 8월 달에 대출 9.2조. 그러던 것이 11월 달에는 2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대출을 딱히 많이 줄였느냐? 11월 달에 5.1조 대출 나갔거든요. 8월 달을 제외해놓고 나면 와, 월간 5조 원 가까운 대출이 그냥 꾸준히 나가고 있는 정도다. 아직 입주 물량에 따른 집단 대출 등의 영향이 큰 것이지 빚내서 집 사는 사람 없어요. 왜 없다고 말씀드리냐? 11월 달 주담대가 1.5조 나갔습니다. 은행 자체로 갚는 사람만 있었습니다. 은행 자체 주담대가 나간 게 없어요. 그러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건 누구냐? 디딤돌 버팀목, 디딤돌 대출. 이거 서민들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이잖아요. 은행 자체 대출, 요것이 바로 투자자들이 자금을 융통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이걸 안 하더라고요. 2년 떨어졌으니까 빚내서 집 사야지. 하지만 부산에는 빚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전금융권 주담대, 요거는 11월 달 자료까지인데요. 한국은행 자료는 9월 달까지 나오는데 5.3조 대출 받을 동안 부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대출을 일으켰냐 보면요. 7천억. 9월 달 자료거든요. 7천억. 7, 8은 56. 8분의 1이라고 치더라도 부산 인구 330만이지. 이 정도 액수 대출 내려면 600만 명 혹은 700만 명 정도의 대출액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인구수로 요걸 나눠보면요. 그만큼 갑자기 부산 사람들이 8월달, 9월달 들어가고 대출을 늘려나가기 시작하더라. 요거는 은행권만 놓고 보면 한 5천억대씩.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이금융권 금리가 높아서 빚 갚기 바빴거든요. 근데 집단 대출 안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이런데 이금융권을 받아야 될 겁니다. 안 하던 짓을까지 해가면서 빚내서 집을 사더라. 그래서 2년 떨어졌으니까 가겠지. 근데 부동산 그 가격 제가 매일 1일 브리핑으로 말씀드리지만 가격에 큰 변동이 없잖아요. 뭐 약간 더 올라가는 거? 뭐 그러면 또 수일이 지나고 나면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가 된다든지 뭐 그렇게 별난 현상은 없는데 대구보다도 빚을 더 안 내던 시기, 대구보다 빚을 더 안 내고 바짝 엎드려 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요때는 8월달 9월달 접어들면서 마치 이때 2020년 이 엄청난 화랑기 때 마냥 엄청나게 빚을 많이 내고 있더라. 사실 요때 입주 물량은 많지 않았고 매수로 인한 게 많았는데 지금 입주 물량에 따른 것이 많고 그렇게 많이 대출 내지는 않을 거예요. 2년 떨어졌으니까 오르겠지. 아닌 것 같아요. 자, 쿠팡알리 댓글 링크 좀 이용해 주시고요. 매도 물량 6만 개 전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어요. 전세 물량, 월세 물량도 소폭씩 감소해 나가고 있고요. 11월의 거래량 지금 90%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자, 10월과 견주어 봤을 때 거래량이 20% 정도 줄어들었죠. 네. 2600건대의 거래량에서 2100건대의 거래량까지도 떨어진다. 그리고 나면 12월 달은 그러면 다시 좋아지냐? 내년에 시장 좋아질 거니까 일부 내년분 뭐 주담대나 이런 것들이 조금 풀린다는 뉴스도 나오곤 해요. 근데 올해 아까 대출 은행권에서 많이 줄이지 못했어요. 내년에 대출 한도에 분명히 제한이 걸릴 것이다. 올해 목표치를 초과한 대출을 분명 시행했을 것이다. 자, 290건, 230건.
또다시 거래가 한 번 줄어들었는데 또 줄어드는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1월의 끝자락에는 또 설날도 끼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또 담보하기는 그런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때 8월달, 9월달 부산 사람들 잔뜩 대출 내서 거래량 좀 살려냈어요. 거래량 좀 살려냈어요. 살려낸 거 맞네요. 8월달, 9월달 거래량 2,500건 막 이렇게 달하는 거래량이 나와줬다. 8월달, 9월달. 9월달은 근데 거래 많이 줄었는데 이게 순대출로 늘어나는 그런 거래량 수준이지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진단하면 될 것 같네요. 건당 거래대금은 4억 1천. 여러분은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년에 거래량이 다시? 자, 고가 아파트 반토막 나는 현상까지 말씀드리면서 실거래 가격 볼게요. 그래도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제법 이루어졌습니다. 한명 롯데캐슬카이죠. 12억 4천 61평 신고가. 일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평당 2,200만원. 해운대 자이도 딱히 차트상으로 보면 힘을 크게 못 쓰는 모습. 8억 9억 하는 아파트들도 일부 저점에서 또 반등은 하곤 했지만 그걸로 끝이더라. 동네 레비안 아이파크 8억 4천. 분양권일 때 프리미엄만 5억 6억 붙었던데 아닌가요? 한 12억 이런 물건들을 많이 구경했던 것 같은데 가격은 그때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 나머지 이렇게 조금씩의 반등세는 있어 보이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냥 횡보. 내년도 횡보, 내후년도 횡보. 그럼 집 사지 말란 말이냐? 너무 비싼 건 요렇고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거 굳이 무리해서 해갖고 수익률이 조금 낮게 조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막 억 단위로 벌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은행 이자로 다 미치고 크게 안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 그냥 적당하게 분수에 맞춰서 실거주 용도로 정책자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그거 활용하고 사실 노인 세대는 기초노령연금 주죠. 애기들은 또 돈, 신생아들 또 돈 어린애들 또 돈 주죠. 우리 이 중간층에 낀 이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은 이 주택을 살 때 이 정책자금 금리로 이 혜택을 보는 거. 그거 아니고는 나라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 하지만 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보다 신생아 수당을 받는 것보다 정책자금으로 이자 할인 받는 게 사실 더 클 수도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건 누리자. 오늘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3억대 아파트까지 금방 도달했는데요. 3, 4, 5억대 그래도 평당 40평, 30평, 평당 1,000만원짜리. 부산에서는 평당 1,000만원 하면, 대구에서는 평당 1,000만원 하면 괜찮은 곳이 많지만 부산은 그래도 평당 한 1,300만원 정도. 요 정도 급으로 가져야지 그래도 그나마 맞죠. 같은 소득으로 살아가는데 대도시에 살면 편의를 누리는 만큼 집값으로는 또 더 나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가격 실거래 가격 요 정도까지만 짚어볼게요. 뭔데 고점 대비 반토막 이쪽 치솟는 거 빼고 또 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래된 아파트들 힘 못 쓰는 현상들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다. 부산이 대구보다 더 소규모 아파트도 더 많고 더 오래된 것들도 더 많고 그렇다고 재건축 재개발이 시원하게 되느냐? 2025년 달라지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안전진단 30년 이상 안전진단 면제. 그러면 한 10년 후쯤 지나면요 그 정책대로라면 전체 아파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재건축할 수 있다. 시소성이 없어요. 재건축 아파트 시소성이 없어요. 그럼 입지가 특별하냐? 이 오래전에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웬만한 곳들 입지 다 괜찮은 곳에 자리 잡은 있거든요. 입지 웬만한 데 다 괜찮죠. 주변이 다 노후화되어 있는데 지 혼자 세핑이라고 그렇게 잘 나가는 곳을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은 한 20% 정도 줄어들었고요. 전세 거래 한 5%, 10%? 아니 10%, 한 5% 정도 부족한 느낌. 아무튼 임대 시장은 부산 나름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가격 그렇게 빚 많이 내서 집을 사고 했지만 가격은
횡보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더라. 4억 이상 전세 사는 사람 비중. 제가 요 차트 많이 그렸었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역전세나 이런 위험들은 존재하긴 한다. 월세 거래가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전세 거래는 굉장히 양호했는데 전체 임대 거래에서 표시가 납니다. 아, 부산도 어디 빵꾸가 나긴 나네요. 이때 뭐 실거주니 뭐니 하면서 정책자금 같은 거 대출 받고 뭐 막차 타고 막 이런 것들 막 영향을 미쳐서 임대시장 어딘가에 빵꾸가 나긴 나네요. 대구는 빵꾸가 많이 나는데 부산도 여기 전체 임대 거래량이 2년 전에 비해서 좀 부족해 보이죠. 4,000건 많아봐야 뭐 4,000건 중후반대 뒤늦게 신고되는 것까지 당장 눈에 보이는 건 한 4,000건 조금 넘어가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고 치면은 근데 조금씩 빵꾸 나는 부분이 보이네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